박지성의 그 옛날 골반이 와 하고 막 찌성 빡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13번에서 1이 딱 사라지고 3 김민재 딱 이렇게 되는 지금 거지. 지금 메뉴 3번 누구지? 몰라요. 메뉴 3번 이런 거예요. 없어. 없네. 3번 없어. 야 됐다. 김민재. 링크 폭발. 자, 김민재 선수 링크 폭발하고 있는데 뭐 얘기할 만한 팀이 지금 맨유가 굉장히 강도 높은 링크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맨유 강도 높은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 산티아오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산티아오나 얘기는 이제 사실 이쪽은 프랑스나 이 PSG나 아니면 뭐 카타르 이쪽 소스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맨유와 김민재 링크에 대해서 대단히 공신력 있는 기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이름값이 있는 기자니까 맨유가 뭐 관심 많다. 그다음에 김민재도 관심 있다. 긍정적이다. 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왜 또 PL 팀들 가면 주급이 좋잖아. 주급 좋죠. 네, 그렇죠. 최근에 주급 나온 게 뭐 공격수에 준하는 주급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K리그도 연봉이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는 전 세계 축구가 좀 공통적인 부분이죠. 네. 네. 왜냐하면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정료도 공격수가 가장 많이 지금 링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리버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리버풀 별 얘기 안 나오잖아. 그래서 오히려 근데 혹시 리버풀이 지금 이적설이 좀 많긴 해요. 우리가 지금 모닝패트 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명철의 예언 이거 맞을 수도 있다.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링크가 가장 많은 팀 리버풀이다. 네. 하지만 이적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귀신같이 링크가 없어지는 팀 리버풀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형차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리버풀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PSG 얘기도 있어요. PSG 있고 그다음에 맨시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은 거의 다 링크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챔스에서 저 정도를 냈는데 가격이 저 가격이야? 그러면 이 정도 팀 돈 쓸 수 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개꿀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것 추측. 근데 펩이 좋아할 만한 수비수다. 왜냐면 그 이번 시즌에 펩이 나폴리 칭찬한 적이 있어요. 재밌는 축구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본인이 본다는 얘기거든. 본인이 보는데 아니 근데 펩이 안 보겠습니까? 그런 축구 변태들은 그 변태 같은 사람이 벵거도 축구 존나 많이 봤대요. 그런 사람들은 경기를 다 챙겨 보는데 나폴리 정도로 잘 나가는 팀이 챔스에서도 하고 그러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라인 올리는 팀에서 뒤에서 공간 넓게 커버하는 스타일의 수비수는 펩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거든. 왜냐면 그 맨체스터 시티는 만나는 팀의 대부분을 상대로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다 그렇죠. 라인 올리잖아. 근데 김민재 선수가 거기에 딱 그러니까 지금 보면 라포르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맨시티 나의 모든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 그런 거. 모든 것 모른다. 원래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바람피다 걸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나는 영원한 토트넘의 주장. 자, 솔 캠벨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통수가 나올지는 모른다. 라포르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적설은 항상 모른다. 이런 인터뷰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우리가 숱하게 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 나온 게 요번에 바이언. 바이언이 나폴리 지역지에서 나왔어요. 자,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링크 나올 만한 팀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언의 이 신빙성과 별개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파바르가 떠난다. 네, 만약에 파바르가 떠난다면 그 자리 김민재. 그러면 이제 김민재 되는 거죠. 김민재 되는 거죠. 김민헨. 어떤가요? 너가 봤을 때. 김민재? 예. 김민재 좋죠. 김민재. 네, 김민재. 너무 좋은데? 바이언 유니폼 그 빨간 유니폼을 입는 거잖아. 그리고 바이언이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랑 또 다른 종류의 최상위권 클럽 아니야? 그 독일에서. 레바민 중에 하나지. 레바민이야. 물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잠깐 몸을 담긴 했었지만 주전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는데 김민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투엘과 만나는 거죠. 그러네. 그렇지. 투엘 김민재. 그럼 이제 또 우리 자철이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형, 투엘 어때요? 그러면. 근데 그 구자철 선수가 투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각각 뭐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얘기 서로 그 메신저 주고받는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독특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민재 되잖아요? 그러면 투엘 감독이 자철 형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격적으로 좀 어떠냐 이런 거. Do you know 민재? 당연하지 새끼야. 이렇게 그러면 자철 형이 답장 한 이만큼 보낼 거야. 그러면. 왜냐면 이제 구자철 선수가 저희가 또 이제 인연이 많잖아요. 구자철 선수의 장점 정말 진국이다. 구자철 선수의 단점 정말 말이 많다.
근데 그건 맞다. 그렇죠. 네, 팩트 다. 축구계의 박찬호다. 네. 정말 근데 이 어쨌든 투엘 김민재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 백스리를 쓴다면 김민재, 덜리우트, 우파메카노. 우파가 이제 요새 이제 약간 흔들거린다. 네. 이게 백스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주전 경쟁을 어떤 팀이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백포를 쓴다 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루이카, 덜리우트, 우파 이거 아니야? 여기에 생각해 보면 저는 루이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왜냐면 이제 부상이 약간 상수니까 루이카는. 네. 항상 이제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선수고 우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제가 투엘이라면 김민재를 먼저 쓸 겁니다. 아, 네. 그냥 이게 불안해요. 네네. 잘하는 선수 맞아. 잘하는 선수 맞는데 이제는 그 큰 눈망울이 너무 조나단 같아. 그럼 이제 그거야. 이제 그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주심한테 막 항의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가라고 이거 했잖아.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셔터퍼컵 할 수 있다. 가라고. 네. 너 넘어지지 말라고. 멘탈 그만 흔들리라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바이언 팬분들이 우리 채팅창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 오면 우파메카노한테 쌍욕 박을 수 있는 선수 있어서 좋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그 바이언의 센터백 라인들 중에 미들맨으로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덜리우트예요. 잘하다가 챔스에서 흔들렸던 우파, 잘하다가 부상당하는 루이카 생각하면 덜리우트 말고는 국밥으로 좀 이 수비 라인을 진두지휘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딱 믿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투엘이 감독이잖아요. 그럼 백스리 백포가 계속 오갈 가능성이 왔다 갔다 있거든요. 많이 할 거지. 근데 백스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전급 센터백 4-5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주전급은 최소 3명? 셋은 저는 뭐 4명까지 있어도 왜냐면 바이언 정도 클럽이라면 그렇지.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야 나온 김민재 링크 팀들이 맨유, 맨시티, 리버풀, PSG, 바이언 뭐 이 정도 아니에요? 네. 여기는 사실 어딜 가도 괜찮거든. 상관없지. 네. 왜냐면 슈퍼 최상의 메가 클럽들이기 때문에 여기인데 본인은 어디가 제일 땡기나요? 여기가 저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고 프랑스, 독일인데 제가 만약에 김민재라면 만약에 만약 황덕연이 김민재라면 어디로 갑니까? 전 맨유 갑니다. 맨유 간다. 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갈 것 같아요. 나는 맨유로 간다. 네. 왜 그렇죠?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저는 이 경쟁 구도 자체가 너무 빡셀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는 네, 주전급 이제 자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케, 아칸지, 후뱅 디아스. 왜냐면 지금 그 아케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펩이 김민재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펩이 지금까지 바로 영입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썼던 건 진짜 저는 그러니까 펩 축구에 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터널 감독 아주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만약 맨시티로 갔다. 펩 추후 김민재 스톤스 슈프트처럼 활용 가능하다. 김민재 슈프트 전격 기용. 그래서 우리 그 삼손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이건 상상하지 못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로드리 김민재. 그래, 생각해봐. 진짜 개 잘한단 말이야 요즘에. 3-2-4-1에서 로드리 김민재. 갑자기 여러분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네. 3위 빌드업인데 뒤에 센터백 2명 있고 로드리 김민재.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워커, 후벤디아스, 아케 후방이 있고. 네, 아무래도 맨시티가 좋은 선수라고 김민재 선수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포지션의 선수가 제법 있어요. 네, 제법 있기 때문에 좀 후순위일 것 같긴 해. 전 그래서 이제 센터백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맨유 가서 바란, 마르티네스 이 둘이 이제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란 또 이제 부상 이슈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고 리산드로도 지금 최근에 부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자원들 보면 린델레프, 맥과 이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안 돼서 루크쇼를 풀톱백으로 쓰는데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이거는 주전 경쟁하고 확고한 주전으로 점프하기 조금 더 용이하다. 네. 그거 있지 않나요? 김민재 선수 고등학교 수원공고 나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연대전에 수원공고 아니었어? 수원공고 박지성 선수도 수원공고 아닐까? 그러니까 맞죠? 수원공고 맞다네. 그래. 그러면 수원공고의 의지. 박지성 의지? 박지성 의지. 피해 의지. 그러면 수원공고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문이네. 그럼 이제 자매결연. 그렇지. 2명이면 자매결연 해도 돼. 네. 수원공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렛츠고. 그렇지.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맨유 괜찮다고 봅니다. 이 맨유가 물론 요즘에 그 레드클리프 쪽
그렇죠. 레클리프 얘기가 많죠. 레클리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별개로 테나흐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 리버풀도 좋고 클럽이 있고 그다음 PSG도 이제 뭐 엄청나게 큰 클럽이고 여기는 언제나 트래블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바이언도 마찬가지인데 그 잉글랜드로 오면 좀 보기가 편하잖아.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좀 그렇죠. 편하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뛰고 만약 활약상이 엄청 좋아진다.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는 보기 좋은 시간대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보기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는 그런 뭐랄까 좀 위상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딥하게 축구 보지 않고 라이트하게 축구 보는 팬분들도 오늘 뭐요? 이게 나왔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맨유 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박지성 이후로 또 한 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그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피셜 영상. 이제 박지성의 그 옛날 골반이 막 와 하고 막 찌성 빡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13번에서 1이 딱 사라지고 3 김민재 딱 이렇게 되는 지금 거지. 지금 맨유 3번 누구지? 몰라요. 맨유 3번 이런 거예요. 없어. 없네. 3번 없어. 야 됐다. 야 바이래 바이래 바이. 바이야. 공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행복 만약에 한다면 왜냐면 마르세유 그거잖아요. 이제 임대를 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가 팀을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이. 그러면 이제 자 13번 하고 1 딱 사라지면서 이게 딱 뒤돌아보고 김민재, MJ 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바이 가. 야 13에서 3 되면 레전드지. 그래.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자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링크 폭발하고 있다. 바이언 링크도 나고 맨유도 지금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번에 또 그 카디스전에 중계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졸라 잘했죠. 졸라 잘했다. 뭐 사실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마지막 골이 너무 아쉽죠. 그렇지. 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기존처럼 속도가 좀 느린 상태였다면 이거 골로 인정이 됐을 텐데. 자 이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요즘에 이강인은 월드컵 이후에 점점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상호 선수도 그때 염균 선수 얘기처럼 월드컵 끝난 다음에 성장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많아. 오영규도 엄청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어떤 그런 큰 대회 갔다 오면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많이 링크나고 있었던 팀이 이제 ATM이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근데 마르카소스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 정도 이적료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적료가 1,700만 유로 요 정도예요. 이 정도 이적료까지는 여기까지 지불하는 것보다는 아래의 금액으로 영입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뭐 거기에 같이 나온 얘기가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역제안을 좀 많이 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여전히 전 ATM으로 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틀레티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긍정적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거보다 일단 스페인 내에 있는 게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제일 편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피에로면 좋긴 해. 좋지. 좋죠. 보기가 편하잖아. 시간대가 좀 어려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 뛰면서 마요르카 시간이 되게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경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그 아기르 감독 얘기했잖아. 그래. 한국 팬들 팀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야. 뭐 그거는 여튼.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면 저는 이거 라리가에서 이거 시간대 조정 또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게 여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ATM 선수 안 원하나 보다. 가지 마. 대우해주는 대로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팀이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싸게 사는 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제값 주고 사고 싶어 합니까? 기왕이면 좀 같은 거라면 가능하면 낮은 금액으로 바라는 게 맞는 건데 이 얘기를 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좀 비약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스를 봤을 때 여러분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다 얘기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도 축구계 종사자잖아요. 저희도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주 없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면.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구단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원하는 픽은 맞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싸게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싸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아웃까지 주고 살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 네. 그럼 이제 이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제 딜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링컨하고 있는 팀이 A팀이 유일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아틀레티코가 유일한 팀은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팀에서 우린 바이아웃 드릴게요. 이러면 사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데를 보내는 게 최고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봐봐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지금 링크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프리미어리그 팀들에서 바이아웃을 질러요. 데려가. 근데 아틀레티코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아웃 질러 데려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그럼 이강인이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아틀레티코 리그 내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지. 만나야 돼요. 예. 2번. 최소 2번 만나야 돼요. 최소 2번이죠. 컵 뭐 제외하더라도. 코바렐레 이런 데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지른다고 하면 프리미어리그로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요지는 이런 그 기사가 떴다 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가는 거는 좀 비약이다. 다만 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그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바이아웃을 발동시키는 팀이 여러 팀이야. 그러면 본인이 골라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아웃을 어떤 팀은 발동을 안 시키고 어떤 팀은 발동을 시켜. 그러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여기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두 줄 나오는 뉴스 가지고 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중에서 토트넘 링크 나왔을 때 토트넘 우리가 뭐 답답하다. 왜 이렇게 축구 이거보다 더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런던에 6만 성 넘는 그 구장을 갖고 있는 팀인데 그렇지. 토트넘 가면 대박이지. 야, 토트넘 좋지. 심지어 난 그런 얘기도 봤어. 여기 빌라 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빌라 팬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야 토트넘 갈 거면 빌라를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구단 규모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딱 그냥 평가절에서 내려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그 유로피안 컵이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아스톤 빌라가 우승 막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진짜 옛날이에요. 물론 빌라가 좋은 팀인 건 맞지만 잉글랜드 내에서 링크 났었던 팀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막 브라이튼 링크 났었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었냐? 뉴캐슬이 있었지. 뉴캐슬 토트넘이면은 그거는 나는 좀 이제 얘기가 갈릴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 돈을 막 넣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토트넘이 있으면 빌라 토트넘 둘 다 프리미어리그 잔뼈 굽고 명문 클럽입니다. 그래. 근데 야, 뭔 토트넘이야? 빌라가 토트넘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뭔 빌라야. 그냥 토트넘 가.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중돼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선택이 중요하고 이게 그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여기 거기 있는 팀들이 사실 웬만한 팀들이면 내가 이러면 또 이제 마요르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마요르카보단 다 큰 클럽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토트넘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입니까? 이거 마요르카 가봤잖아. 그렇죠. 네. 거기 그렇죠. 좀 작은 살기는 좋은데 그래. 어쨌든 이제 섬이고 그럼. 그리고 이제 뛰는 어떻게 노는 물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 마요르카가 챔피언스리그를 노리는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료와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 그럼 지금 나온 팀들 중에서는 가장 우승과 가까운 팀에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 오늘 이긴 클럽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는데요? 오늘 토트넘 빌라거든. 오늘 이긴 팀이 이강인 데려가라. 그거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야 다이다이 깨자는 거지. 다이다이 깨라.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빌라 대 토트넘 경기 제목에다 적어놓겠습니다. 이강인 영입 더비. 영입 더비. 개웃기네. 네.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이 일방적인 소스고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그러는 건 맞는데 이적료에서 좀 내고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거 그러면 이제 구단이나 이강인 선수의 의지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이거는 선택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자. 어쨌든 유력 기자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 이야기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는 얘기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적설은 항상 원래 재미로 쓱쓱쓱 이제 지나가면서 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근데 또 재미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넘어가는 건 이제 좀 오바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면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 저는
월요일 전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무조건 있을 거라고 그럴 수 봅니다. 있죠.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모닝 텐트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또 이제 가서 다룰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그 다음에 김민재, 이강인 지금 선수들이 다들 또 잘하고 있고 그 팀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거 위주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모닝 텐트 좋긴 한데 여러 명이서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실